한 여인이 울먹이며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시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사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는 어머니 역시 울먹거리며 말을 채 잇지 못했죠. 우리 딸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가. 돈이 원수로구나. 돈이 원수야. 여인의 이름은 연하라 하였는데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이었답니다. 집안의 가세가 기울다 못해 밥을 굶을 지경이 되자 어느 상인에게 큰 돈을 받고 그의 부인 노릇을 하게 된 것이었죠. 연하가 시집을 가게 된 상인의 집안은 큰 재산을 소유한 거부였으나 어디까지나 중인의 신분이었고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혼사였답니다. 하지만 당장혼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가족들과 눈물의 이별을 한 연하는 상인의 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곡기를 끊고 알아눕게 되었답니다. 그녀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상인의 이름은 이도라 하였는데 비록 신분은 상인의 신분이었지만 여느 장사치와는 다르게 인품이 뛰어난 인물이었죠. 이런, 기껏 혼례까지 치르고 나서 부인이 알아눕다니. 하기사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지. 그리고 이도는 그날 저녁에 좋은 향기가 나는 탕약을 가져와 연하 앞에 내놓았죠. 부인, 몸은 좀 어떠시오? 제가 괜히 서방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하옵니다. 송구하다니. 부부끼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오. 자, 여기 부인을 위해 탕약을 다려왔으니 좀 들어보시구려. 탕약치고는 향기가 아주 좋군요. 그렇소이다. 이것이 바로 없어서 못 판다는 귀한 약재로 만든 탕약이니 쭉 들이키시구려. 바로 기운이 나실 것이오. 연하는 뜨거운 탕약을 조심스럽게 마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탕약을 입안으로 들이자마자 강한 약기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금세 몸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을 일절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도 한 끼 배불리 먹은 듯 속이 든든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렇게 원기를 회복하고 바로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난 연하는 신기하다는 듯이 이도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제가 먹은 탕약은 무엇으로 만드신 것이옵니까? 약효가 가히 불로초에 버금가는 것 같사옵니다. 이도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불로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약초이지. 그런데 부인, 사실 내가 부인과 정혼을 한 이유도 이 약초와 연관이 있다오. 연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오. 일단 내가 부인과 혼약을 맺은 첫 번째 이유는 부인을 사모했기 때문이라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약초와 연관된 것인데, 지금부터는 약간 설명이 복잡해지니 잘 들으시구려. 그렇게 이도는 차분한 말투로 말을 이어나갔죠. 무릇 온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들은 각자의 기운에 따라 잘 자라기도 하고 금세 죽어버리기도 한다오. 뭐 사람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식물들의 기운과 유독 잘 맞고 잘 통하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오. 연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이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도는 그런 부인이 사랑스럽다는 듯이 빙긋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인은 내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약초와 그 기운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 이것이오. 부인이 이 약초 곁에 있으면 그것들의 기운이 부인의 기운에 좋게 반응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그 약효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서방님이 저를 택하신 것은 약초를 더 잘 재배하기 위함이었군요. 연하가 다소 뾰루퉁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오.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소? 내가 그대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그대를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오. 연하는 다소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죠. 그러시군요. 어쨌거나 제가 서방님의 일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약초는 제가 키우도록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소이다.
어차피 약초를 담당하는 머슴이 따로 있으니 그 일은 그놈들에게 맡기면 될 것이고 부인은 그저 시간 날 때 하루 한 번 정도만 약초밭에 가서 슥 돌아보시기만 하면 된다우. 사실 약초들이 사람의 기운에 반응하는 데는 그리 큰 시간이 필요치 않다우. 그럼 서방님과 함께 마실 다녀오듯 가볍게 약초밭에서 머물다가 오면 되겠군요. 바로 그것이오. 부인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이 약초를 팔아서 큰 재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한 일이 있소이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부인도 이미 몸소 체험해봐서 알겠지만 이 약초는 심신을 다스려 병을 치유하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효험이 있소이다. 연하는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죠. 혹시 그것이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다른 것을 먹지 않아도 한 끼 배불리 먹은 듯한 느낌을 주는 그것 아니옵니까? 바로 그렇소. 이 약초를 더 많이 재배할 수만 있다면 가뭄이 들 때마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지. 내 생각은 이렇소. 이 약초를 더 많이 재배해 팔아서 충분히 이문을 남긴 다음 남은 것들은 잘 말려서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라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기아로 시달릴 때마다 돈을 받지 않고 거저 나누어 줄 생각이오. 그리하면 큰 공덕을 쌓게 되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겠지. 연하는 남편의 말에 감복한 듯이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어쩌면 그리도 군자의 덕을 잘 갖추고 계시옵니까? 어지간한 사대부 집안에서도 서방님과 같은 덕을 갖춘 이는 없을 것이옵니다. 이것 참. 그런 말을 들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려. 어쨌거나 이제부터 우리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소이다. 그 일을 통해 큰 재물도 모을 수 있을 뿐더러 재물보다도 더 귀하디 귀한 공덕을 쌓게 될 것이오. 그렇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연하와 혼인을 했던 것이지요. 물론 연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요. 그렇게 이도와 연하의 노력으로 약초 재배는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은 큰 재물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온 나라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좋은 기운을 가진 여인이 신비한 약초를 재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주변에도 그런 좋은 기운을 가진 지인들이 있다면 삶이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한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